당연하듯 남아있어요. 다시는 울지 않게. 여러분 진짜 너무 좋죠. HJ님께서 트롯맨 6가 다시 뭉쳐 방송 한번 했으면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진심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떠올려 보면 임영웅 씨의 이런 작품들을 정말 재미있게 즐겼던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뽕숭아 학당, 네, 사랑의 콜센터 이런 거 했을 때 임영웅 씨의 이런 작품들을 매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으로 좀 그립기도 하다. 네, 그립기도 하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춘호님께서도 너무 좋아요, 이 목소리. 그립군요. 모든 분들 칭찬하던 그때가 저뿐이 아니겠지요. 너무나 좀 그립습니다. 그리고 참 대단한 것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팬들은 이걸 들으면서 또 이렇게 행복함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컨텐츠들이 앞으로 또 많이 업로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운데 또 새로운 것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응원했으면 좋겠네요. 다시는 울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유영자님께서 그리워요. 그때 일주일에 2번씩 볼 수가 있잖아요. 한 번 보고 싶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뭉치기가 힘들겠죠. 그쵸?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지코의 아티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When I'm going home tonight, up and down, round and round at th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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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그래서 임영웅 씨가 유희열의 스케치북, 지코의 아티스트 이런 음악 프로의 MC가 돼서 이렇게 매주 출연하는 아티스트들과 듀엣 무대도 하고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음악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도 하게 된다면 너무나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면 채팅창에 임영웅 이름 석자 써주고 시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임영웅 이름을 남겨주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임영웅 씨 이름을 남기는 게 임영웅 씨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특히 브랜드 평판을 따질 때 미디어에서 얼만큼 거론이 됐나,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이나 또 컨텐츠를 보실 때 임영웅 이름 석자 그리고 임영웅 씨 컨텐츠 안에 남겨주시는 이런 댓글들이 나중에 이제 브랜드 평판을 평가할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임영웅 씨에게 늘 감동과 위로를 받았는데 주머니 사정은 그렇게 넉넉지 않아. 그런데 또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응원하는 댓글들로 보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멜론이라든지 벅스 같은 스트리밍도 계속 돌리시면 내가 응원하고 사랑하는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대는 그 자리에 진짜 이 감성 보이스가 끝내주네요. 늦었다는데. 여러분 진짜 잘하죠. 이게 여러분 왜 어려운 거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노래를 좀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바이브레이션이 그냥 됩니다. 우리 그 꼬맹이들도 노래 잘하는 꼬맹이들 보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됐는데 노래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임영웅 씨기도 해요. 임영웅 씨도 우리 예전에 그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임영웅 씨 영화 봤잖아요. 거기서도 임영웅 씨가 그래요. 그냥 덜덜 떠는 게 됐다. 바이브레이션이 그냥 됐다는 거죠. 제가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렇게 한 음으로 약간 중고음에서 쫙 이어갈 때 그냥 비브라토 없이 쫙 쐈다가 다시 비브라토 넣었다가 비브라토를 없애고 끝내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이때 성대 텐션이 좀 불안정한 사람들은 삑사리가 나요. 그런데 저는 임영웅 씨가 삑사리가 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는 노래를 할 때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다, 초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임영웅 씨의 무명 시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명 시절 때 정말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 이런 고민을 하던 때 임영웅 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한번 가보시죠. 붙잡을 수 없네. 아니 진짜 너무 잘하네요. 진짜 너무 잘하네요. 춘호님께서 대표님 감사해요.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웅님이 고등학교 때 IQ가 140이었다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재였다고 하네요. 우리의 최고 보석 임영웅 사랑합니다. 건행. 여러분 진짜 음악을 잘하는 건요 지능이 높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능 생각하면 막 수학자라고 과학자라고 그런 걸 떠올리겠지만 지능은 조금 다른 개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Q가 무조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연산 잘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음악적 지능이 높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가수들에게 여러분 어떤 게 큰 싸움이냐면 가사 외우는 게 죽을 때까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강호동 씨가 하는 무릎팍도사나 이런 곳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세계 무대에 서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악보를 내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버리고 싶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만큼 지능이 높아야 음악도 잘할 수 있고 롱런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임영웅 씨는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 과하지 않아서 좋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비유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외식을 하면 한 번씩 외식하면 맛있습니다. 자극적이고요. 그런데 매일 먹으라 그러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집밥은 매일 먹어도 들어갑니다. 맛있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임영웅의 노래는 집밥과 같다. 그래서 참 부담이 없고 늘 이렇게 틀어놔도 귀가 따갑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예전에 한참 썼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보랏빛 엽서를 부를 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도 기다리는 사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주 이렇게 호흡이 나가도록 기다리는 사연 자 이렇게 노래를 다 컨트롤하면서 불러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이 지나도 5년 전 영상이네요. 이 보랏빛 엽서 영상이 5년 전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있잖아요. 당신의 생각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임영웅 씨 노래를 참 좋아하세요. 예전에 그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임영웅 씨를 아직 응원하기 전이죠. 3년 전, 3년 전이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규남아, 아빠가 TV를 보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오는데 보랏빛 엽서를 그렇게 좋게 부른다. 아유 들어봐라.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보랏빛 엽서를 분석하려고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첫 소절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른 트로트 가수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임영웅 씨는 임영웅 씨만의 트롯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런 트롯을 들어보면 보랏빛 엽서를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분들 것도 그러면 대부분 찐득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이렇게 살짝 편하게 부르면서 보랏빛 엽서에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보랏빛 엽서를 커버한 다른 트로트 가수분들을 들어보면 찐득합니다. 보랏빛
햇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뭔가 이렇게 찐득하게 부르죠. 물론 이런 것도 좋죠. 그런데 저는 약간 가요와 트롯의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임영웅 씨의 이 음악적 표현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또 분석을 하면서 제가 한참 빠져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자, 임영웅 씨의 장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 지금 방에 노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오늘 굉장히 공짜로 배워 가실 겁니다. 자, 가창자에게는 볼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이나믹과 별개로 발성의 볼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 노래를 딱 들어보면 절대로 자신의 성량에서 70% 이상을 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특히 젊은 청춘일수록 무대에서 흥분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면 절대로 흥분하지 않아요. 공감되시죠?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딱 자기가 낼 수 있는 볼륨의 맥시멈 70까지만 내면서 노래를 가지고 노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부담이 없게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도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효과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노래 공부를 노래 뭐죠? 그 있잖아요. 어디죠, 여러분? 거기 노래교실. 노래교실이라도 한번 다녀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내 노래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해 보면 어떤 부분은 크고 어떤 부분은 작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볼륨이 상당히 왔다 갔다 거리니까 핸드폰 볼륨을 높였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쫙 이 선율을 그리면서 표현을 해요. 이래서 제가 다이나믹이 늘 너무나 좋다. 이래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비상을 부를 때도 자꾸 중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창자 입장에서 이 중음은 굉장히 지르고 싶거든요. 특히 임영웅 씨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락 스피릿이 좀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락 발라드 부를 때 발성이 뾰족해지면서 뭔가 막 그 지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 절제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참 8월에 임영웅 씨 상암벌 콘서트가 영화로 나옵니다. 네. 저 또한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에 영화도 제가 몇 번 봤죠? 제가 4번 봤나? 3번 봤나? 하여튼 그렇게 봤어요.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었냐면, 제가 한 번을 갔더니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고, 2번은 제가 심야로 봤거든요. 마지막 영화 시간으로 봤거든요. 갔는데 저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1대1 콘서트를 즐기는 듯한 느낌을 한번 받아가지고 다음에 또 심야에 갔더니 저 혼자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심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근데 끝나면 그때 몇 시였지? 12시가 넘었었나? 네, 끝나면 많이 늦긴 했는데 제가 심야로 보고 그때 혼자 극장을 빌린 듯한, 영화관을 빌린 듯한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면서 봤거든요. 그랬던 감동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 이번에도 심야로 좀 노려보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보면서, 영화를 좀 즐겨야겠네요. 네. 이 부분도 여러분 임영웅 씨가 이 성대 컨트롤에 있어서 굉장히 고수이다, 굉장한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자, 평상시에 임영웅 씨 목소리는 되게 실크처럼 부들부들합니다. 둥글둥글게 내요. 그런데 비상이라는 락 발라드를 부르니까 성대를 딱 붙여서 붙인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거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성대를 살짝 비트는 느낌으로 가요. 그러니까 임재범 선생님이나 또 누가 있죠? 하동균,
또 누가 있죠? 그대라는 사치 부른 그 가수도 보면 그냥 그림 같은 집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성대를 이렇게 좀 허스키하게 섞어서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약간 이렇게 한동근 죄송합니다. 한동근이에요. 한동근 씨처럼 이런 것도 다 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임영웅 씨는 나중에 후학을 양성해야 됩니다. 왜 후학을 양성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재능이 많죠. 재능이 많은데 후학을 키워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데 그 밑에 후배들을 키워내는 게 좀 약하니까 그런 되물림이 좀 약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좋은 재능들을 후학을 양성해서 임영웅 씨가 나중에 기획사 대표가 될 줄 누가 알아요? 그쵸? 그때 수많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임영웅 씨의 보컬 메커니즘적인 것들을 전수해 준다면 참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탄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도 인생을 앞으로 살아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 참 이런 부분이 훌륭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별거겠어요 할 때도 노래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찐득하게 부릅니다. 뭐 별거겠어요. 찐득하게 부르는데 임영웅 씨는 이렇게 가죠. 뭐 별거겠어요. 어느 것이든 그대 함께라면 그게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컨트롤을 너무 잘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자, 들으셨죠? 그러니까 강하게 안 불러요. 그게 그림이죠. 이렇게 그게 그림이죠. 여러분 이 방송 보면서 따라 하세요. 이거 제 레슨비가 싼 게 아닙니다. 제 레슨비가 싼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노래가 여러분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의 색깔로 노래의 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성대 접지율로도 결정이 되지만 이 호흡의 위치에 따라서 호흡의 위치에 따라서 이 톤이 결정이 되기도 해요. 특히 임영웅 씨가 이 호흡의 위치에 변경을 참 잘해요. 자, 보세요. 호흡을 어디로 해볼까요? 이 콧등으로 해보면 그게 그림이죠 이렇게 갈 거고, 약간 아랫입술로 할 거면 그게 그림이죠 소리 살짝 다르죠? 약간 여기 좀 흉성을 더 할 거면 그게 그림이죠 그게 그림이죠 이런 느낌. 이 호흡의 위치에 따라서 노래 톤이 다 변합니다.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이 부분도 힘든 세상이지만 할 때도 그 한숨을 쫙 몰아가죠. 그러니까 힘든 세상이지만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긁어줍니다. 호흡으로. 힘든 세상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힘든 세상이지만 위에서 노는 느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 자, 여러분, 우리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명가수의 특징, 빨리 채팅창에 한번 빠르게 써주세요. 명가수의 특징, 빨리 누가 1등으로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채팅창에 명가수의 특징 빨리 써보세요. 2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명가수의 특징. 서화자님이 빠르게 오르시 올리셨네요. 그렇죠.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임학님도 말하듯이 노래해라. 2절은 더 크게 후반은 다이나믹. 다들 그래도 얼추 답을 이렇게 맞추셨네요. 맞아요. 여러분 명가수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1절과 2절의 이 볼륨 크기도 다르고 발음의 이 씹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를 하더라도 1절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고 2절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런 악센트로 사용하면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노래가 재미있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가만 보면 연습벌레잖아요. 정말 연습 모범생입니다. 네. 그런데 참 대단한 건 그거예요. 연습을 한다고 해서 다들 잘하느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많이 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던가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게 나와요. 노래도 똑같습니다. 노래도요,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뭐 하루 종일 연습한들 좋아지겠습니까? 계속 나빠질 뿐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계속 연습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30대에 빛을 발하죠. 탁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자, 서화자님이 정말 대단한 가수 필이 오면 10시간도 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야 이거 무슨 거짓말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혜로운 연습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임영웅 씨처럼 내 힘의 70%만 써가면서 그리고 저렇게 속삭이듯이 쓸 때만 쓰면 마라톤 하듯이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터득하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성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힘의 막 120%, 130% 이렇게 질러대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대가 너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성대가 지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결절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터득하는 아티스트들이 플레이어로서도 롱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를 보면 노래가 과하지 않죠. 정말 말하듯이 부르잖아요.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자, 보세요. 1절에서는 참 편하게 불렀죠.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편하게 부르다가 2절이 나오니까 소리가 더 둥글고 강해졌죠. 정말 믿을 수 없어. 근데 햇살님께서 저희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임영웅 씨가 유치원 때 KBS 웅변대상 탔음. 이것도 목청 관리에 도움되죠. 웅변대상을 탔어요. 이야, 어렸을 때 이거 쑥스러워 좀 샤이한 아이들은 남 앞에서 무슨 말하기도 좀 쑥스러워 할 텐데 유치원 때 이렇게 웅변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열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막 이거 아니에요? 그쵸? 오, 그런 걸 잘했구나. 대단하네. 이야,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네 대회도요, 동네 노래자랑도요, 1등 하기 힘들어요. 그쵸? 근데 유치원 때 벌써 대상을 타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진짜 난다긴다라고 하는 가수들 다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해버리잖아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내 몸에 귀에 잠이 들길. 최명일님은 TV로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시군요. 그래요? 그러면 좀 머리 좀 쫙 다시 한번 붙여드려야죠. 또 큰 TV로 보시는데 부담스럽지 마시라고. 네. 네. 백호님, 대표님 오늘은 야식 안 시켜 드실 건지요?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네, 제가 살이 쪄가지고 정장이 안 맞아요. 정장이. 그래서 이번에 맞춤 정장 2벌 맞추고 왔는데 오늘 가봉 갔거든요. 가봉 갔는데 여기 오른쪽 여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오른쪽 깃이라고 해야 되나 라펠 여기가 이렇게 살짝 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띄었더니 그 테일러 분께서 나 수정해서 드리겠다고 하고 왔죠.